자, 난리가 났죠? 네, 여러분 지금 오늘 저희 담당 PD가 이번 주말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휴가를 가서 지금 대타하는 PD가 하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어떤 이 여자 PD요? 아,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방송의 흐름이 방송이요? 왜 이러세요? 우리 예쁜 PD도 얼굴 봤는 줄 알고. 예, 왜 이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여러분 많이 틀어드리는 거 어떻게 괜찮으세요? 저희 이거 돈 많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저작권 내는 거 돈 많이 드리는 건데 여러분 좀 즐거워하시고자 이런 노래를 틀어드렸고 보통 요 이제 악동 뮤지션 악뮤의 라면인 건가를 알면은 요즘 세대인데 저는 라면 하면 뭐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맞죠? 이거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고수님 네, 아시죠? 당연하죠. 둘리 네네. 예, 저희는 그 세대는 아닌데 자꾸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라면 수출주 아니에요? 라면 수출주죠. 이제는 뭐 내수보다 수출 잘한다고 뭐 삼양식품도 그러고 농심도 그러고 뜨잖아요. 최근에 농심 주가 괜찮고 라면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아, 또 숫자 나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농심의 이제 매출이 네. 2018, 2019년, 2020년, 21년까지 2조 원 초반이었어요. 22년 들어서부터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게 수출의 영향이었나요? 수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수출이 전체 농심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미국 쪽 수출이 4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미국에서 그 라면이 현금 대용으로 유통된다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네. 그래서 한국 신라면의 인기가 그만큼 높다라는 반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그 보통 우리가 생산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한국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들이 많죠. 네.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해서 미국만 건너가면 국내에서 가격보다 더 싸다. 신라면 블랙 기준으로 해서 네. 그게 가장 인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봉지예요? 네. 뭐 한 3,000원? 우리 맞아요? 정확하신데요. 3,200원입니다. 2.5달러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국내에서는 한 1,300원, 1,400원. 네 개들이 한 6,000원 초반 하니까 1,300원, 1,4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국내 가격 대비해서 2배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그 3,000원이 네. 비싼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싸게 느껴지는데 그쪽 GDP 대비해서는 3,000원이면 뭐 껌값이죠. 단순하게 GDP만을 놓고 등치시켜서 평가하기보다는 네. 생활 수준이나 우리가 소비 수준을 판단했을 때 그들도 3,000원이면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이 그 휘발유 가격 1갤런에 한 5.5불 하거든요. 휘발유가는 우리보다 싸죠. 조금 쌉니다. 네. 많이 쌀 것 같죠? 우리나라 지금 1,800원 하고 있죠. 네. 5.5불이면 1갤런이면 한 3.8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리터당 한 1,4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이 아주 싸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신라면의 가격이 3,300원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의 인기도를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수출 상황이 굉장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측면이고 네. 이 외에 음식료 업종하면 어떤 주가 탄력을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음식료 업종하면 어떤 주가 탄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판단할 때 뭐 반도체 주가의 특성도 굉장히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네. 성향들이 있는데 음식료 업종이 한번 탄력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되면 쭉쭉 올라가나요? 5년, 10년 동안 10배, 100배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농심이 지금 얼마나 올랐죠? 농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롯데칠성 주가를 한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배 올랐거든요. 롯데칠성이 100배가 올랐다고요? 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그리고 좀 가까운 시기에서의 주가를 보면 오뚜기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뚜기. 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 특성을 한번 공통점을 착안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 장에 대입해 있어서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관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많이 올라갈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장이에요?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음식료 업종의 각광을 못 받습니다. 그럼 횡보장에서 그렇죠. 음식료 업종의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가 국내 박스피장이라고 하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수 2,00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네. 지수가 안 움직였던 장이거든요. 네. 이때 모든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대부분 10배 정도의 수직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점은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시장이 안 움직이는 박스장에서는 네. 고객이 예탁한 자산을 운용하는 자문사이든 아니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이든 수익을 발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안 움직이고 경기 동향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움직이는 산업의 동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럴 때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포트를 담아놓고 주가를 계속 부양시키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박스장에서는 음식료가 좀 움직인다. 그럼 최근에 시장 모습을 볼 때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조정을 보였다가 당분간은 박스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음식료주를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당연하죠. 여기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겁니다. 진주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우리 사조대림을 보고 있습니다. 사조대림 참치 좋아하시나 봐요.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45거든요. 네. 주가는 최근에 뭐 크게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횡보국면에서 흐름인데요.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장기 패턴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바이앤홀딩 전략 가능한데요. 네.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저평가돼 있고 음식료 업종이고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죠. 알겠습니다. 음식료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라면 얘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속에서 매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과 그 사조대림을 말씀해 주셨고요. 테이블 고수 다시 라면 얘기 아까 이제 삼양식품도 얘기했으니까 평소에 라면 많이 먹어요? 아니요, 저 라면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뭐 밥만 먹어요? 저는 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요? 저 고기만 먹다가 수술했습니다. 그럼 이제 라면도 좀 드세요. 그럴까요? 자, 라면주 최근에 주가 움직임 뭐 계속 좋잖아요. 일단 라면주는 수출이 늘어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릴스가 됐든 쇼츠가 됐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틱톡 같은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서 식품 리뷰하는 혹은 뭐 1000만, 2000만 유튜버들이 한국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K-팝과 라면입니다. 그래요? 네. 저도 해야겠네요. 그러면 라면 린스. 네? 뭘 하신다고요? 유명해지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라면에 대한 주목도가 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담배 좀 끊으세요, 이제. 안 핍니다. 담배 좀 끊으시고. 예.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소주 같은 이런 문화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이제 제 채널에도 영상을 올려놨을 만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뭐 이제는 불닭식품에서 새로운 브랜드도 런칭했다, 증설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식품주는 항상 저평가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평가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되게 많이 똑똑해지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유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 코카콜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식품주 1등들은 공통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도 주주 환원율이 3에서 3.5%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과 투자를 비교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 환원, 소액주주 활동, 소액주주 연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어느 정도의 배당 성향을 들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별로 안 부분에서 좋죠.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매년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그 부분도 고정해서 배당을 지급하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농심이 지난 20년간 4,000원 고정 배당을 하다가 작년부터 배당을 증액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부터 투자자들의 뷰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양식품과 오리온이라는 기업은 돈을 버는 부분에서 10에서 15% 정도, 물론 적긴 하지만 꾸준히 배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다른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5%도 되지 않거나 배당을 하지 않는다. 혹은 고정적인 배당만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주들 대부분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우상향을 안 한다.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한 고수님은 그러면 라면이나 이런 음식료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먹는 거가요. 우리가 한번 맛을 보고 이게 맛있으면 자꾸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해외에서 뭐 이런 라면뿐만 아니라 만두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엔터의 뷰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그쵸. 컨텐츠에 대한 뷰가 좋아지니까 그런 문화들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앞으로도 퍼져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예전같이 수출이 안 될 때 가격이 인하했으면 이거 아마 주식의 이런 가치가 다 깨졌겠죠.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빠르게 많이 하고 오히려 지금 고가를 계속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에 대한 이런 흐름이고요. 사실 이런 것도 투자하실 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되게 좀 민감하실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이제 세계 곡물 지수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뭐 이 라니냐에서 엘니뇨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소프트 곡물 쪽에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음식료 쪽에서 가격 부담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이런 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쨌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정원 교수님은 그러면 탑픽 꼽으라면 뭐 어떤 기업 꼽으시겠어요? 저는 뭐 농심이나 삼양식품, 오리온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이제 브랜드력이 확실히 있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가 계속 찾는 이런 음식을 갖고 있는 쪽이 여전히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만 첨언을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설탕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어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코카콜라가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 지금 원자재 시장단에 있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죠. 팜유를 생산하는 많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곳이나 남미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팜유에 대한 이게 순환이 수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2년, 3년 내에 팜유가 좀 크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원자재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시면서 장기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쟁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